같은 날씨는 천변에 앉아가지고 그죠? 앉아있으면 참 좋겠다. 오늘 야간 수업 뺄까요 그러면? 야간 수업 빼고 뭐 동영상 보시라 하고 죄송하다 그러고 그걸 프린트를 안 해왔네. 외국인 특례하고 하고 합시다. 268페이지. 외국인 특례 조항은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꼭 맞추셔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쪽은 오늘 수업 들으시고 이해하실 부분만 시험에 공법, 국토계획법 당시 시험 나왔던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 부분만 집중하시고 7, 8월 좀 넘기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구분하실 게 지금 외국인 등 하면 앞에 용어 정의했죠. 대한민국 국민, 법인, 정부 빼고 외국인, 개인, 법인, 외국 정부, 국제기구까지 등이 국내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겠죠.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배우셨던 매매 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매매 계약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겠죠. 공급 계약도 결국은 매매죠. 매매 방법이 있고, 매매가 아닌 교환을 한다든지 증여 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외국인 등이 상속을 받아서 취득할 수도 있겠죠. 경매에 들어가서 취득할 수도 있겠죠. 법인이 합병한다, 이런 방법으로. 요건 계약이죠. 상속, 경매, 합병은 계약 아니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이 부동산이 대한민국 국민 소유였다고요. 그 사람이 국적이 바뀌었어요. 외국인 등으로. 외국인 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 싶을 때 있겠죠. 그러면 현재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누가 된 다음입니까? 외국인 등이 된 다음이니까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계속 보유 신고를 하겠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매매 계약이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보유하는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데, 요것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죠.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그러면 교환, 증여, 상속, 경매, 법인 합병, 계속 보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죠. 요걸 규제하게 나온 것이 특례조항이에요. 그 지금 제목이 뭐예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위에 취득 등에 관한 특례죠. 특례. 특례는 뭐는 빼고 그러면 매매는 제외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매매 계약은 제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매매 계약은 제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요건 사후에 신고하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신고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되는데, 외국인 등이 취득하고 있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내 토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내 토지를 외국인이 가져가고 싶겠죠. 여기는 중요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용도 지역구역 아니야? 외국인 등이 군사기지 내 땅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돼요. 여기 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싶을 때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건 교환, 증여 좀 이따 보시면 사후에 신고하면 되고, 군사문화 생물생태 나오면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허가 대상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지역인데, 좀 이따 배우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을 수 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지역일 수 있나 없나요? 있으면 외국인 등도 토지거래 허가는 예외가 없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겠죠. 받았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있는 것이 군사문화 생물생태 아니에요. 별도 허가 받을 필요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받은 경우에 누가? 외국인 등이 별도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로 끝이죠. 여기는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매매는 무조건 뭐만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치니까 외국인 특례정에서 별도 신고 의무는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 별도 신고 의무가 없다. 토지 거래 허가 받은 때 별도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 틀이야. 그래서 나눠서 보실 줄 아셔야 돼. 지금 매매 계약했으면 특례정과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로 매매 아닌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특례정 이렇게 알고 보셔야 돼. 상호수인은 이런 겁니다. 첫째 줄에 국토부 장관이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법인 정부가 일본 내 토지를 취득하고 싶다고, 예? 그 일본법에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일본 내 땅은, 자국 내 땅은 대한민국 국민법인 정부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금지하고 있으면 금지하는 국가, 일본인, 일본법인, 일본 정부도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되겠죠. 제한하면 같이 제한하고 풀면 같이 풀어주겠다. 그것이 상호주의예요. 누가 결정해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 돈 체크하시면 돼. 이번에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 있죠. 1번에 계약 동그라미 계약인데 첫째 줄 뒤에 괄호에 뭐는 빼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계약. 어떤 계약? 매매는 재매죠.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로 빠지니까 빼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어떤 계약이겠나요? 교환 아니면 증여겠죠. 교환 증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부터 며칠? 60일. 그것도 60일은 다 아시는데 앞에 체결일 그걸 체크하시라고. 셋째 줄 친구관청에 신고해야죠. 계약이라 하면 교환 증여 계약을 말하겠죠. 매매는 빠지니까. 2번 신고를 계약했는데 60일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다. 여기는 얼마요? 다르죠.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는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외국인 특례조항에서 교환 증여 계약이면 매매가 아니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얼마? 300만 원. 규제가 다르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계약 외의 원인, 계약 외의 밑줄.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밑줄 계약 외의 원인. 계약 외에 보니까 괄호에 환매권 행사 밑줄 법원의 판결 법인의 합병 있죠. 계약 아니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 밑줄 언제부터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여기는 60일 하면 안 돼요. 6개월 신고해야 되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100만 원입니다. 계약만 300만 원, 계약 외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그래서 계약 외 중에서 1번에 경매 있죠. 경매 동그라미. 외국인 등이 법원 경매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겠죠.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죠. 경매는 민법에서 배우시죠. 계약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죠. 경매에서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금 납부일이죠. 취득한 날 밑에 매각 대금 납부일 적으시고 경매 밑에 매각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걸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6개월 해서 잘 틀게 나오니까 경매는 187조에서 배우시듯이 등기 관계없이 매각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니 그거 체크해 두시고. 계속 보유는 3번.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니까 대한민국 법인이 누구로 바뀌었다?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작년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 상실 신고했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했다. 그 말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아니죠. 외국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국적 상실 신고한 날부터 얼마?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이 상실 신고한 날 아니야. 변경된 날 밑에 국적 상실 신고일 적어보시라고. 변경된 날 국적 상실 신고일. (6개월입니다) 그죠? 결론은 계약만 60일이고 계약 외는 6개월. 계속 보유도 6개월이다. 그거 6개월 60일 하면 안 돼요. 위반하면 제재가 얼마? 100만 원 밑줄.
3번에 토지 취득의 허가 있죠. 외국인 등 밑줄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에 있으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사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다만 동그라미 토지 거래 계약이거나 허가받은 경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어서 허가받았죠. 허가받은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다. 별도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1번에 군사 동그라미, 2번 문화 동그라미, 3번 생태 동그라미, 4번 야생 생물 특별 보호할 때 생물 동그라미. 군사 문화는 생물 생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군사 문화 생물 생태. 이것도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특례 조항상 허가 대상 구역적이 아닌 것.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있나요? 그거는 외국인 특례 규정상 허가 대상 아니에요. 허가 대상은 군사문화 생물생태만. 그러면 밑에 처리기간 및 허가의 기속성 있죠. 허가 신청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앞에서 우리 손 씻고 있죠. 손 씻고 이게 허시고야. 허시고. 허가 신청 10월 허시고 손 씻고. 옛날에 주시고 보시고 했었는데 주시고 보시고는 없어졌어. 괜찮았는데 주택거래 신고할 때 내가 옛날에 주택거래 신고제도 따로 있었다고. 그때는 10월 주시고 보시고는 우리 오늘 보고 배우셨지. 보고할 때 10월 이내에 보고하라 했는데 그게 10월짜리 없어지고 신고관청은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취합하여 매월 1회 보고한다 했죠. 그게 옛날에 10월 있을 때 그게 보시고였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남은 게 손 씻고 하고 허시고밖에 없다. 손 씻고는 아시는데 허시고 어디 붙은지 이제 잘 모른다. 이제 어쨌든 나중에 특강 자리를 공짜로 제공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동영상 같이 보시라고 구입해서. 강제는 아니고 수업 시간에 돈 이야기하기 그렇고 실장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냥 공짜로 준다 했습니까?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 못 한다. 내가 돈 이야기 못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했죠. 수업 시간에 뭐 얼마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기엔 좀 부끄럽잖아요. 자 밑에 15일 체크했죠. 그러면 신고관청 지가 군사기지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려고 허가 신청 들어온 거 아니야? 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주무장관이 있을 거 아니야. 관계인이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그죠? 협의를 거쳐서 물어보니까 네가 소관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네가 소관인 군사기지 내 토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고 허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허가증 내줘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 그럽니다. 물어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안 됩니다. 거기는 군사기지로 중요하니까 허가 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허가 처분하면 되죠. 그런데 군사기지가 딴 데로 다 이전했어요. 지금 용도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남아있지만 다 이전해 갔다고. 그럼 외국인이 가져가도 지장이 없죠. 협의 결과 뒤에 외국인 등이 허가 대상 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지역 등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으면 불허가 처분.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 나오면 허가는 하여야 한다. 재량 없어요. 허가는 하여야 한다. 며칠요?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라고 합니다. 밑에 그러면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벌칙. 당연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무효.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형벌이 얼마? 2-2. 군사문화 생물생태는 허가 사전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2-2의 형벌이라고. 그 형벌 조항이 가는 것은 허가 대상 구역 지역만. 여기는 교환 증여 계약했죠. 신고 안 했죠. 300만 원 이하 과태료만 있다. 그 말은 계약은 유효. 가져가라는 거예요. 중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300만 원만. 군사문화 생물생태는 허가받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 콩밥 먹어야 되겠죠. 입맛이 안 맞을 낀데 넘기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신고 허가 신청 서류
및 절차에서 당연히 교환 증여나 계약 외나 계속 보유는 신고해야 되죠. 신고서 신청서에서 신고 또는 허가 신청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또는 허가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에 서류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할 때는 뭐만 가져가면 되고 신고서만 가져갔지 계약서 사본 첨부가 없었죠. 여기는 외국인인 특수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이면 뭘 가져오라고? 증여계약서 밑줄 하시고 이 3번에 경매이면 뭐 가져오고 경락결정서 밑줄 하시고 구석탱이 문제 내면 어려워지니까 증여계약을 한 경우 신고서에 증여계약서 첨부해야 한다. 오죠.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한 때 신고서에다가 경락결정서 첨부해야 한다. 그렇게 읽어두시라고.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2번에 신분증 제시 및 확인. 신고 허가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되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죠.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시고 신고 허가 신청을 밑줄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전자문서를 하는데 증여계약서를 직접 자필로 적을 수 있죠. 증여계약서를 직접 적었다면 전자문서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증여계약서는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를 한다 조건이 붙으면 서류 첨부가 곤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일단 신고서 제출한 다음에 며칠 14일 동그라미 이내에 우편 발송하든지 모사 전송은 팩스죠. 제출해야 합니다. 그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데 외국인 특례조항상 신고할 때는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되니까 서류 첨부가 곤란하다 나오면 14일입니다. 14일 이내에 우편 발송이나 모사 전송해서 제출해야 한다. 신고 허가증 발급은 됐고 그건 기한 없이 그냥 발급해야 한다. 4번 체크하시고 작성 및 제출 대행. 작성 동그라미. 이게 표현이 조금 다른 거 아니에요?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대행할 수 있죠. 대행할 때 제출만 대행하죠. 제출 대행한다고. 여기는 작성이 빠져 있다고. 제출만 대행하라고. 그럼 외국인 특례조항에서는 대행할 때 뭐까지? 작성 및 제출까지 대행할 수 있다. 표현이 섬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또는 허가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러면 옆에 페이지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 등의 서명 또는 날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함께 가져간다. 똑같죠? 신청, 신고, 대행할 때는 신분증명서는 직접 가져가야 되겠죠. 이건 전자문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도 전자문서 제외입니다. 전자문서 X. 그래서 옆에 페이지 4번에 대행이죠. 대행. 대행에다가 전자문서 제출 X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체크하시고 허가, 신고 허가 내용에 제출이 있죠. 신고관청이 신고받고 허가 신청 받았죠. 신고받은 내용, 허가 신청받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얼마? 1개월 가로 이내에 누구한테? 동일은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겠죠. 다만 동그라미 예배다. 이제 특별자치시장은 시도지사급은 아니죠.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 안에 특별자치시장도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 외국인 특례조항에서 요것만 예외요. 특별자치시장만큼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누구한테 갈 필요 없이 시도지사한테 갈 필요 없이 직접 누구에게? 국장에게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국장에 직접 가는 사람은 누구만? 특별자치시장만. 그러면 제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제출받았죠? 제출받은 날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국장에게 제출. 양벌 규정됐고 과태료 부과 및 자진신고자 감면은 나중에 정리하시고 그 밑에 기출지문 있죠. 외국인 등의 경매 나오면 언제부터? 취득한 날이 언제요?
매각 대금 납부일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300만 원 경매니까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죠. 아직까지 서식에 시험 안 나왔던 것이 272편이나 시험 안 나왔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보고 시험 날 만한 거 있으면 다시 체크해가 몇 개 지문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넘기시고 이제 내용이 많은 게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275페이지부터 끝까지입니다. 그죠? 자,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자 보세요. 목 찾아봐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읽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읽어도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간 숫자 같은 것은 시험 나온 정도로 하시고 일단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이렇게 파트가 토지 거래 허가 제도.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일단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겠죠. 지정은 어떤 지역을 지정할 것이 요건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권자가 나오겠죠. 지정 절차가 한 파트인데 이건 단독 문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한 문제 나오니 토지 거래 허가 전체가 한 문제니까 지문이 나오면 한 개 정도. 그다음에 또 지정이 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죠. 되면 어떤 경우에 허가 받아야 되는가? 허가 대상을 봐야 되겠죠. 허가 대상 계약은 어떤 계약일 때 허가 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지문이 한 개 정도. 대부분 시험 나는 것이 이제 허가 대상이 결정되면 토지 거래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대부분 시험 나는 겁니다. 2개, 3개 이상 나오는 게 이렇게. 세 파트 나누시는데 지문 한 개, 3개 정도 지문 나온다 보시면 돼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은 전 국토 중에서 토지에 대한 투기가 이미 성행하고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투기를 잡아야 되겠죠. 지가가 급격히 어떤 요인 때문에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지가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요건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지가를 잡기 위해서, 투기를 잡기 위해서 만든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뭐인가? 각종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계획이 있는 지역이겠나요, 없는 지역이겠나요?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개발 계획 같은 게 없단 말은 평이하다 그 말 아니요? 저기 촌에 있는 땅.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수립된 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은 계획이 없는 동네보다는 투기가 있으니까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개발 사업이 있는 동네입니까, 없는 동네입니까? 사업이 시행 중이면 당연히 투기가 몰리겠죠. 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도 몰리고 개발 사업이 있게 되면 인근 지역까지 지가가 들썩하죠. 개발 사업이 없는 동네가 아니고 시행 중이거나 예정 지역이나 인근 지역까지. 법이 제정, 개정, 폐지가 되어서 있던 행위 제한이 강화될 때 몰립니까? 완화, 해제될 때? 그린벨트 같은 데는 투기가 안 몰리잖아요. 하도 규제가 강하니까.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서 풀릴 때 확 몰린다 그 말이죠. 시험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함정이 개발 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지 않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아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사업이 시행 중 예정 인근 지역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지 않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아도 허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투기가 성행하지 않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아도 지정할 수 있다. 공부 아니야?
개발 사업이 아무리 시행 중이어도 지가가 가만히 있네. 조용해. 서울에서 차가 내려온 차가 없어. 투기가 안 몰린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행위자를 확 풀어놔도 조용해요. 동네가. 말라고 지정하냐고. 이게 함정이에요. 지가가 급격히 상승, 투기가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이면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조용해. 서울 남바 차가 하나도 없어. 투기가 없다는 겁니다. 지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요 지역이고 뭐까지 투기가 성행 우려가 있어야,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어야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은 누가 할 것인가? 국토부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예요.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지정할 때는 누구는 빠지고 시장군수구청장 지정권자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우는 국장이 지정하고 어떤 경우는 시도에 지정하는가? 울산광역시하고 경상북도 일대 이렇게 걸쳐서 지정할 수 있겠죠. 이건 일개 울산광역시 지정하려 보니까 내 땅이 아닌 것도 있고 경북도 지정하려 보니까 남의 땅도 있잖아요. 이때는 할 수 없이 누가? 국장이. 울산광역시 안에 일부 지정하면 시도지사가, 모의고사는 시군구 안에 일부 누가 지정해요? 시군구청장 하면 안 돼요. 시도지사요. 함정이요. 지정권자 아니면 시군구청장이 들어가면 안 돼. 함정이 뭐 퐁당 빠지잖아요. 함정에. 그러면 지정 절차는 간단히 보시면 일단 국장이 지정하거나 시도에서 지정할 때 심의를 거치고, 심의 거쳐서 허가구역 지정했다면 지정한 내용을 공고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는 통지를 해줘야 되겠어요. 허가권자에게 통지해 줘야 네 관할 구역 내 일부가 허가구역 지정했다 알아야 되겠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겠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인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열람시켜야 되겠죠. 등기소장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 관할 등기소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 거래했다며 등기하러 올 거 아니에요. 허가증 가져와야지. 등기소장한테 통지한다고.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도지사 지정할 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요. 지정했죠. 지정을 공고하고 누구한테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에 통지하면 시군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게 해주고 등기소장 통지하죠.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지정이 되었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 말은 이제는 효력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부터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며칠 후요? 시험은 5일을 돌리게 맞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날,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5일 후부터는 뭐 받아야 한다? 허가 받아야 한다. 요 기간 내에 팔아먹으라 팔 것 같으면 허가 받지 않고 팔아먹으라 그 말입니다. 숫자가 여기 나오고,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최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지정해요. 뭐 3년 정도 해서 지정해보고 다시 재지정하니까, 만약에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죠. 3년 지정했다고 3년 끝나가는데 시도지사가 나가보니까 아직까지 투기가 몰려 지가가 오르고 있다고 잡아야 되겠죠. 재지정하겠죠. 최초 지정하고 재지정은 절차는 똑같은데 한 개만 다른 거예요. 처음에 최초 지정할 때 심의 거치고 지정 공고하고 통지하면 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때는 밑에 시도지사의 의견이 필요해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원칙은 심의하고 쭉 지정 공고하면 되는데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국장이 재지정할 때 누구 의견?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누구 의견?
시, 군, 구청장의 의견은 든 요거만 다른 거예요.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뭐 들어야 한다? 의견 들어야 한다. 요거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 지원공은 똑같아요. 절차는 요 정도 체크하시면 돼. 요거 요건 두 가지 다 갖춰야 됩니다. 5일입니다. 언제부터 올려? 지정 공간 날부터요. 나중에 7일, 15일 나중에 암기하시고.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 허가 대상인 경우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제도니까 토지에 대해서 거래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허가 받으러 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 허가 구역 내 토지이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거기 교재를 한번 보시면 기준 면적이 있어요. (278페이지) 있죠. 허가구역 내 토지들에서 면적 제한 없이 무조건 허가 받으러 오십시오가 아니고 허가구역 내 토지이지만 너무 과소토지는 빼고 도시지역 안에 용도지역이 주상공 녹지 지역이 있죠. 주거지역이면 얼마? 180, 상업지역 200, 공업 660, 녹지는 100. 아직까지 도시지역인데 용도지역이 지정 안 된 지역이 있겠죠. 미지정 지역은 90. 요 면적 이하이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그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 대상입니다. 초과. 주거지역인데 지금 매매하고자 하는 땅 면적이 180이야. 180 이하죠.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도시지역 밖에는 원칙은 250이 원칙인데 농지이면 얼마? 500. 임야이면 1000. 요 면적 이하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 대상이다. 그렇게 돼 있죠.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입니다. 이하는. 그러면 그 박스 위에 기억에 다음과 같다 해서 다만이죠. 다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그 지역에 가서 실태 확인해 보겠죠. 거래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허가구역 지정하는데 거래가 뜸해요. 그러면 굳이 180, 200을 고집할 필요는 없네. 지정할 때 가보니까 서울 남바차가 확 몰려있네. 지금 투기가 확 몰린다 그 말 아니야? 그 면적을 더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에 면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당의 기준 면적의 10% 밑줄 이상 몇 프로 300% 이하 범위 내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나와요. 옛날에 국토계획법 공법했을 때 국토부 장관 또는 시군 지정권자가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기준 면적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정한 기준 면적의 200%로 정하였다면 주거지역에서는 얼마까지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고 주거지역의 180이 기준 면적이죠. 200%니까 360 이하까지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고 아시겠죠? 360 초과할 때만 투기가 확 몰리는 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50%로 정할 수 있나 없나요? 10% 이상 정하면 되니까 얼마? 100 초과할 때부터 허가받으십시오라고 따로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서 10% 이상 300% 규제가 강하게 하려면 10% 낮춰도 되고 거래 실태 보니까 투기가 안 몰린다 그러면 300%까지 늦춰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계약할 때 허가증을 가져야 되는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한 거래 계약, 지상권에 관한 거래 계약일 때만 허가증이 필요해요. 민법에서 지상권 배우시죠? 지상권은 타인 토지 위에 소유하고자 하는 물건이 경관 건축물이면 최단 몇 년? 30년. 최단 제한은 있죠? 최장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 토지처럼 영구히 설정할 수 있나 없나요? 토지에 대한 권리 중에서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관한 행위만. 그럼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계약이면 무조건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것도 대가 지급이 있는 유상 계약일 때만.
투기를 잡겠다, 지가를 잡겠다는 것이니까 규제 목적이니까 예약까지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어떤 계약이 있으면 소유권이 유선으로 넘어가요? 매매 계약, 교환 계약이면 유선으로 소유권 넘어가죠. 지상권 설정 계약은 반드시 치료지급 약정이 있어야 됩니까? 무상 치료 가능하죠. 무상으로 치료지급 약정 없이 지상권 설정 계약은 무상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치료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일 때 허가 받으러 가라 그 말이죠. 요 경우이면 이전 등기하러 본등기 하겠죠. 지상권 등기해서 본등기 하겠죠. 뿐만 아니고 예약도 포함되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도 포함된다. 예약도 허가 대상이니까 포함. 그러면 허가 대상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하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치료 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면 본등기뿐만 아니고 뭐 할 때도 가등기 할 때 허가 받으러 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가장 기본은 작년 거기 시험 나왔던 것이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서 계약할 때 가져와라 그 말이죠. 계약에는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아니요? 상속으로 허가 대상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계약입니까? 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게 경매로, 법원 경매로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했어요. 이 경매는 계약입니까?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시험 나온 거예요. 경매 잘 나와요. 그러면 기준 면적 이하이면 허가 받는다. 180, 200, 660 이하이면 받을 필요가 없죠.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면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 지상권이 아니죠. 허가 대상이 아니고 유상이어야 허가 받아야죠. 무상인 정연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 대상이야. 경매 잘 나옵니다. 기준 면적 꼭 암기하셔야 돼. 가등기 허가 대상입니다. 이건 한 8월 정도까지 가야 되겠죠. 맞추려면.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가지고. 근데 다행히 한 문제, 이게 한 문제. 안 하기는 그렇고 하려니까 내용이 많고. 그 선생님들이 보통 이거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허가 의혹은 이 정도 보시고 나중에 하십시오. 넘깁니다. 자, 내용이 좀 많은 게 허가 절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작년에 애매하게 시험에 구석탱이 문제 나왔던 것이 앞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행할 수 있나 없나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두고 있는 법전 보니까 허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개업공유인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했다면 개업공유인사가 들어가야죠. 신고서 안에. 그런데 허가 신청할 때는 개업공유인사가 대행한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매도 매수인만 가되게 계약 당사자만. 그래서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 가져가겠죠. 신청서를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당사자 공동 신청만 허용되지 개업공유인사 대행은 된다고요? 안 되니까 허가 신청서 안에는 뭐 누가 빠진다? 개업공유인사가 빠지고 당사자의 인적사항만. 공동 신청할 때 매수인은 두 가지 적어가야 됩니다.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해서 내가 뭐로 이용할 것인지, 그 토지를 뭐로 내가 이용할 것인지 이용 계획을 적어가야 돼요. 허가 구역 내 토지 가격은 낮아요, 오르고 있나요? 그러면 허가 대상 토지를 내가 취득할 때 돈은 어떻게 구해올 것인지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권자죠.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 받으면 원칙은 허가 요건에 적합한 일을 따져서 허가 불허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 신청을 받고 보니까 지금 허가 내달라고 허가 신청한 토지가 공익 사업에 필요할 수 있나 없나요? 그 지역 토지가 공익 사업용 토지이거나 아니면 지금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하고자 허가 신청 넣었는데 A가 가진 이 토지가 A가 이전에 토지 거래 허가 받은 토지인데 허가 받았으면 지가 목적대로 써야 될 거 아니야? 허가 받은 토지인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팔려고 내놨다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는
이용계획 적어갔죠. 요것들을 써야 돼.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구입했다면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 농업용이면 농사 지어야 되고 축산업이면 가축 키워야 된다고. 그런데 허가 받았었는데 목적지를 서지 않고 있다가 팔려고 내놨다고. 그러면 요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목적지를 이용하지 않은 토지가 허가 신청 들어오면 요 토지를 국가기관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매매 계약하고자 하는 당사자보다 먼저 매수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매자를 지정해요. 누가? 선매자를 시장군수는 지정해요. 만약 보건복지부에서 거기 복지센터가 건립에 필요하다. 그럼 보건복지부 필요하다. 그럼 지정했죠. 그러면 매도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매계약에서 팔려고 허가 신청했는데 국가기관 중에서 내가 그 토지 필요합니다. 선매자 지정했으면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지. 지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네가 허가 신청 넣은 토지는 국가기관 중에서 보건복지가 필요해서 선매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라고 알려줘야지. 그럼 선매자로 지정되었다면 지정받은 선매자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들어가야 되겠죠. 선매는 먼저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매수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게 수용 아니에요. 일반 사적인 거래보다 국가기관이 필요하니까 먼저 매수해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선매협의 들어가야 되겠죠. 15일 허가 선매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제가 선매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통지했죠 이미. 내가 어떤 가격으로 협의 들어갈 겁니다라고 토지 소유자 알려줘야지.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매수 가격을 정해서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선매 협의가 마쳐져야 되는 것은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를 마무리해야 돼. 선매가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가? 잘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 이유가 국가기관이 토지 소유자 찾아가서 매수하러 가죠. 지금 가격은 시가대로 매수가 들어가면 금방 팔릴 거 아니야. 어차피 팔 때도 시가대로 팔 거 아니야. 근데 국가기관에 선매 협의를 할 때는 감정 가격 기준으로 협의가 들어가요. 그러면 토지 소유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감정 가격은 시가보다 낮으니까 손해보고 팔기 싫을 거 아니야. 선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협의 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번 사람이야. 국가기관에 찾아가서 제 국가에서 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감정 가격으로 저희한테 좀 넘기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은 좋은 일 하듯 싶어서 그럽시다 할 수 있나 없나요? 협의가 성립될 수 있나 없나요? 협의가 성립되죠. 협의 조서에다가 협의가 끝났다고 하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죠. 지금 계약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협의가 끝나버리면 더 이상 허가 불허 처분 필요 없죠. 이걸로 끝이야.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보통은 선매 협의를 거치면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시가보다 낮은 감정 가격대로 국가기관이 협의 들어오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원래 절차대로 허가 요건에 적합하냐를 따져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따지는 것이 네 가지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실제로 제가 토지를 취득해서 제가 직접 사용할 목적인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는데 처음부터 남한테 세 줄 목적이다. 허가증 안 나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서 취득했다고. 그러면 주택을 지어봐야 커봐야 몇 평 정도 필요해요? 뭐 한 200평 정도 필요하다고 봅시다. 근데 허가 신청 들어온 면적이 2만 제곱이야. 실소유자가 취득할 목적의 면적이 맞아요? 2만 제곱 취득해놓고 요만큼 집 짓고 나머지는 놀릴 거 아니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에 적합해야 됩니다. 각종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죠. 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주변 환경에도 맞아야 되겠죠.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인근에는 다 아파트 단지야. 그 목적이 축산업이야. 되겠어요? 주변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고. 가장 중요한 게 실수요자 면적에 적합할 것,
계획에 적합할 것, 주변 환경에 적합할 것. 요 네 가지가 다 맞으면 허가 처분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중에 한 개를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 떨어지겠죠. 그러면 허가 처분을 받은 다음에 내용이 좀 많아요. 허가 받았으면 매매 계약을 이제 하겠죠. 사전 허가 제도니까. 유동적 무효 배우십니까? 유동적 무효는 민법에서 무권 내릴 때 나오죠. 그 예 드실 때 토지거래 허가 제도 나오잖아요. 원칙은 허가를 받고 매매 계약하고 등기가 넘어가야죠. 그런데 매매 계약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허가를 조건으로 걸 수 있나요? 없나요? 매매 계약을 먼저 하고 허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허가를 피할 목적 아니죠? 일단 허가 받았나요? 조건으로 먼저 허가 신청 앞으로 할 거 아니야. 일단 무효죠. 무효인데 허가 관청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동적이죠. 유동적 무효.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시고. 그러면 허가 받아서 계약했죠.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했죠. 이때 등기 신청할 때 뭘 가져오라고? 허가증 가져가야 돼. 그래서 관할 등기 소양을 통지한다는 겁니다. 허가 받아서 취득한 다음에 이용 계획대로 허가 받았죠.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 의무 기간이 시험 나와요. 대부분은 2년 동안 이용해야 하고 4년, 5년짜리가 있다고. 주거용, 농업용, 축산업 이 법 있죠. 이거 대부분 2년. 사업용 토지는 몇 년? 4년. 현상 보존 목적이면 5년. 취득한 다음에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 기간이 있다 없다? 2년, 4년, 5년이 있다. 3년짜리가 이전에 있어서 3년짜리 아예 없어요. 3년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목적대로 써야 되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야 니는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왜 이용계획대로 쓰지 않냐 서라라고 이행명령을 때려.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 기간 정해서 목적대로 서라라고 이행명령을 때려요. 이행명령을 때렸는데 이행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행할 때까지 뭘 준다고? 이행 강제금이 나와야 되겠죠. 이행 강제금은 건축법에서 배우셨지만 불법 건축물 있죠. 철거 명령 때리면 철거할 때 이행 명령 때리죠. 그런데 요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때리는데 이용해야 할 의무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요 기간이 끝나면 이행 강제금 부과 못해. 그러면 거주형이면 몇 년이요? 2년이면 1년에 한 번씩 때리니까 몇 번? 끝이야. 그 위에는 이행강제금 없어요. 일반 이행강제금 제도가 좀 다르죠.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강제하겠다는 것이 이행강제금이야.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게 아니고 이용 의무 기간 내에서만. 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어요. 여기 최근 시험 나왔던 것이 이행명령 때렸죠. 일단 이행 안 했죠. 이행강제금 부과됐겠죠. 그 후에 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행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죠. 근데 이행강제금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없어요?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해서는 안 된다. 틀린 질문. 그럼 여기 보세요. 허가 받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2년 4년 5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나오고 이행강제금 이런 말은 허가 받은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여기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 떨어지겠네. 불허가 처분 받으면 네가 불허가 처분 때려서 매매 계약이 돼야 안 돼요? 매매 계약 해봐야 무효니까 네가 가져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누구한테? 불허가 처분 받으면 불허가 처분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네가 가져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이 신청할 수 있나 없나요? 있다. 매수 청구란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불허가 처분 받은 다음에 매수 청구 나오는 거예요. 요걸 먼저 구분하시라고. 이거 이행강제금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가장 나쁜 놈이 목적대로 쓰지 않고 방치한 게 가장 나쁜 놈이에요. 방치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행강제금. 내가 쓰는 거하고 남한테 임대 놓는 거하고 뭐가 더 나쁜 놈이에요? 실소유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쓰는 게 덜 나쁜 놈이야. 내가 취득해놓고 남한테 임대 놓는 게 7%야. 내가 쓰긴 썼는데 원래 목적대로 이용 계획대로 써야 되죠. 이용 계획에 벗어나 지가 마음대로 변경해서 다른 용도 쓰고 있다고. 그게 5%야.
10%, 7%, 5%. 암기상 재무입지 숫자가 2년, 4년, 5년, 10%, 7%, 5%. 그죠? 요게 허가 제도예요. 요건 허가 제도는 요 정도 시험 나왔으니까 이것도 내용이 좀 많죠? 이게 한 문제예요, 지금. 조금 쉬었다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